오늘 학술대회는 총 4개의 발표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김재봉 교수님의 챗 GPT의 국어교육적 활용, 그 의의와 유의점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15분 정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대신 어쨌든 많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고교육의 입장에서 사실 챗 GPT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그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설렘을 느끼는 그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게 사실 굉장히 난해한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공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고 이미 사실은 영어나 또 기타 몇몇 교과에서 이제 그 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디지털 교과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아마 3, 4년 후에는 거의 각 교과서가 디지털화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야 할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소박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 챗 GPT와 공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길러야 될 능력이 어떤 거냐 했을 때 비판적 사고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을 신장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토론 교육이다. 그런 시각을 말씀드리고 물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토론 외의 것들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어교육의 입장에서 인구 감소와 토론은 사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수가 많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어찌됐든 토론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챗 GPT와 공존하는 국어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소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어교육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6 영역에서부터 크게는 표현 이해에서 2-3개의 영역까지 이합 집산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출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전투도 있었고 또한 싸움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2 교육과정에서 다시 매체라는 영역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챗GPT 이런 것과 관련된 인공지능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의 향상 측면에서 영역이 들어와 가지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것이 주도해 왔는데 매체라는 매체 영역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사실 이제 더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찌됐든 2022 교육과정의 특성은 바로 전통적인 이런 영역에서 매체가 들어와 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자면 챗GPT 영역을 주로 우리의 시각에서 보자면 문학 영역이 그래도 가장 방어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학 언어는 발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언어이고 챗GPT는 일반화된 언어보다는 발음을 강조하는 정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학 영역은 그래도 할 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언어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는 챗GPT를 상전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체가 들어와서 이제 보급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논의에서 뭐 몇 가지 관심을 갖고 할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특성은 뭔가, 활용 가능성과 의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인가,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등해서 그냥 소박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이제 인간의 정보 처리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순수하게 저는 제 직관적인 생각입니다. 챗GPT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저렇게 봤을 때 사실 챗GPT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언어 구사 능력의 하나가 바로 챗GPT다. 그런 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육과 우리 국어과 교육 또는 국어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하고 또는 정보 처리 과정과 비교해 봤을 때 챗GPT는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이런 특성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인간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정보 처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여러 선생님들이 다들 알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은 매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비교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입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은 도약이 가능하지만 아마 챗GPT라는 것들은 좀 도약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간들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바뀌면 점프를 해서 다른 일정 루트를 통해서 생각을 펼쳐나가는데 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챗GPT 이런 것들 어떤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정보 처리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맥락 의존적인 표현 활동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 인간이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점을 허물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즉시 강화를 통한 꾸준한 학습입니다. 학습 관련해서는 다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생각해 보면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은 도약이 점프가 가능하지만 저건 대단히 어렵다. 한 부분만 단절되면 그것은 처리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기술까지 개발이 되면 그건 정말 인간이 아닌 세상에서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 개인적 지식과 공공의 지식의 상호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 지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영역에 대한 온갖 지식들을 말하는데 이 개인적 지식이 공공의 지식으로 환원되는 것들이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저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부 이제 확산이 되어 있는데 이 챗GPT가 등장함으로 해서 더 된 지식이 많이 공공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문제는 개인의 지식이 줄어드는 반면에 공공의 지식이 더 많이 늘어나면 어쨌든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 지식의 양이 부족해버린다.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 점점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이런 공공의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챗GPT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국어교육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읽고 토론하고 쓰는 것이 연계되는 활동 이런 것을 가장 이제 바람직한 국어교육의 모습인데 현재는 전반적으로는 읽기 따로 글쓰기 따로 토론 따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데 각자 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챗GPT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방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했습니다. 예시는 글쓰기를 예로만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과 글을 써보자 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본인이 스스로가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라는 내용 생성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대두됩니다. 내용 생성의 활동을 해본 다음에 챗GPT에게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좀 알려줘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잘 활용을 못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같이 차 한잔하면서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30초 만에 3페이지 정도 쫙 그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생각을 먼저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챗GPT에서 나온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죠. 네 생각은 이런데 챗GPT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 관점의 차이는 어떤 거야? 공통점은 어떤 거야? 네가 부족한 것은 어떤 거야? 이걸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본인의 시각을 반영한 글쓰기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래도 뭔가 공존하는 형태로 해서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불안감이 대단히 증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쓰기 교육을 하는데 글쓰기를 하는데 나는 이틀 3일 걸려도 안 되는 거 챗GPT 30초 만에 해버려. 야, 나 저 게임이 안 돼. 그럼 우리 어떻게 가르쳐야 돼? 교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불안감 증대 이것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사고력 저하대 사고력 증진의 하나의 공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챗GPT가 그렇게 발달하면 나 그거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어. 그리고 뭐 챗GPT가 다 해주는 나 그거 복잡한 거 싫어. 거기 답 있잖아. 이렇게 오히려 접근을 하게 되면 인간이 사고하는 그런 능력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저하되지 않을까. 반면에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경우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접근하기 때문에 사고 능력의 증진 쪽이 또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양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의 급격한 이동 가능성이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교과에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거의 상용화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책을 보다가 잘 넘기지 않는 맨 먼저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입으로 들어가서 침을 넘기는 근데 이런 향수가 있는데 이건 디지털 교과서가 된 그건 전혀 없어요. 어쨌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향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제 디지털 전자교과서로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줄어들지 않을까. 그 대신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교수님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취 기준을 만들 때 바텀업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딱 정해놓고 이거 해. 실제로 아이들이 그거를 원하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의 기준 플러스 아이들의 요구하는 것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디지털 교과서가 그런 완충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언어 구사 능력의 증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나는 한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30초 만에 쫙 나오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그래 양적인 면에서 정말 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있는데 왜 해? 라고 그것을 줄어드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째, 그 언어구사의 즐거움 감소로 인해서 능동적인 대응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제 퇴임이 한 2년 반 정도 남아있는데 2년 반 남아서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요즘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굿 위치 이런 걸 보면 되게 아름다운 뭐 영화 보면서 아주 명언을 많이 남기는데 그 중에 나 따라오세요. 컴온 이렇게 그래.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컴온이 아니라 컴온 오다인데 오는 기본적으로 접촉의 뜻이 와서 나한테 붙으세요 하는 것이 이리 오세요 나 따라오세요 이런 거. 그럼 on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런 쓰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런 언어 사용의 즐거움이 정말 대신해 주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파파고를 가지고 영문처럼 많이 작성해 봤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읽으면서 그럼 이제 마지막 교정하고 어찌됐든 가장 강력한 언어 구사 능력의 소유자인 챗GPT가 인간의 언어 사용 능력의 언어 사용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하게 만들고 그것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더 약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그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유의점 여러 가지 뭐 한 9개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짓 정보 기반의 텍스트 생성 가능성 증대에 따른 대응. 이게 거짓 정보 생산이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악용 가능성이 증대된다거나 위조된 디지털 인간과 실물 인간이 서로 비교해 보면 자칫 잘못하면 문명 파괴 현상까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대단히 편향적이라 참고로 이런 얘기를 한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본 자료를 주고 미스 유니버시티를 세계 미인을 뭐라고 말하죠? 미스 유니버스입니까? 네, 선발을 하는데 자료를 주고 이게 어디 출신이냐라고 했더니 혹시 어디 출신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유럽, 미국이나 유럽 출신이고 백인이고 몸매는 이렇고 등등등등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입력 자료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의 바탕을 둔 미스 유니버스를 추측해 보세요 하니까 전통적으로 우미 중심의 미인들이 선정이 된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어떤 자료를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편향성이라든가 창작물로서 인정 여부 문제 이런 것도 대단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더 강력해진 지배 계급의 등장 그리고 중앙 집중화 이런 것이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찌됐든 인풋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한간에는 이런 얘기를 제가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챗GPT를 만든 사람들이 한국의 네이버라든가 여러 쪽에 대해서는 대단히 두려움을 좀 느꼈는데 지금 그걸 전부 극복했다라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 챗GPT는 즉시 강화를 해주면 그만큼 바로바로 패턴을 읽어서 패턴에 맞게 언어 구사를 하는데 즉시 강화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정체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어는 대단히 챗GPT를 난감하게 만드는 언어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내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을 능가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패턴을 읽어내 언어 고사의 패턴을 읽어내 그걸 활용하는 것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강력해진 소수의 지배계급 그리고 중앙 집중화 이런 것들이 염려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텍스트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신뢰만 원자료 확보라든가 감화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들 여러 선생님들께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일까. 그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공전 방법은 어떤 건가 했을 때 결국은 이전의 인공지능과 챗GPT는 다르다는 점을 일단 이해해야 된다. 그 중에서 챗GPT의 가장 강점 언어 구사 능력에 관련된 최강자다. 모든 세계의 언어를 패턴을 읽어내고 그에 맞추어서 생산의 텍스트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언어 구사 능력의 소유자다. 이런 입장에서 우선 이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언어는 바로 어떤 문화의 결과이고 그 일부분이며 문화를 만들어내는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한국에 관련된 문화, 그 다음에 일부 조건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데 챗GPT에 들어간 온갖 정보들이 이제 그 전부 다 섞여가지고 이거에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보인지 이런 것 또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자칫하면 문화 자체가 이제 개인 국가의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의 그 문화들이 이제 융합되어서 도대체 이게 어떤 거야? 라는 이런 것까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공존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해서 인공지능 언어 구사 능력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되고 이렇게 이 챗GPT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결국은 토론을 해야 된다. 왜 토론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 이게 이제 우리 학생 수 감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토론은 개별 활동이 대단히 많이 되고 10명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5명, 2명의 교사가 토론을 하면 그만큼 교원의 수가 창출이 되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토론하는 것, 토론 교육 이것이 챗GPT와 공존하면서도 인구의 감소 그리고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한계에 대해서 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발휘할 수 있는 기밀 정보 유출, 거짓 정보의 확대, 저작권 침해 그리고 대량 실업, 뭐 정보의 독점과 같은 폐해 이런 것들을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예가 있습니다. 쓰기를 예로 들었는데 일단 토론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이제 필자가 글을 만드는 게 글쓰기이고 그다음에 쓰여진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읽어내는 것이 독서 행위입니다. 그리고 필자와 글 사이의 토론, 글과 독자 사이의 토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직접적인 면대면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 화자와 청자, 청자가 화자가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는 이런 면대면 토론도 있지만 내가 글을 쓰면서 제3의 말하자면 독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머릿속에 간접적인 토론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 이렇게 이제 뭐 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글을 중심으로 해서 필자 다른 말로 화자 독자 다른 말로 청자 화자와 청자가 계속의 생각을 주고받는 활동이 바로 토론 활동이다. 그런 면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데는 토론 교육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토론은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교류하고 설득과 공생의 지혜를 만들어주면서 선택을 지혜롭게 원동력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것
왜 인간의 존엄성을 토론에 존중하는 거다 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대가든 대가가 아니든 어린이든 간에 자 논의해보자라고 할 때 가장 존중받아야 될 영역이 토론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각을 말해봐 했을 때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바로 인간 존중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챗GPT와 공존하는 방법에서 챗GPT의 특성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 능력을 기르고 이거를 위해서는 토론이 가장 좋은 거다. 이런 정도의 소박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재동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서경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님이신 박분남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서경대학교 박분남입니다. 저는 국어 교육 쪽이 아니라 영어 교육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챗GPT를 활용해서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해봤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모든 것을 드러난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어교육 쪽에 활용을 하시면서 그것의 의의와 유사점 그리고 AI와 인간의 공존 그래서 저도 영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하면서 몇 초 만에 나와버리는 그 결과에 압도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땡큐 소리도 했어요. 제가 뭐 한두 두세 시간을 해야 할 이 번역문이 그대로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물론 거기에 약간의 오점이 있었지만 그거를 내 언어 능력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도 있죠. 몇 분 만에 이거를 번역을 해놓고 내 것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말한다는 것도 무섭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순간에 학생들이 내가 정말 챗GPT에서 했던 것을 알아차려버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챗GPT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하면 훨씬 더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사용합시다. 처음에는 한번 사용해보면서 이게 제가 이제 거기서 오점을 발견하기도 하면서 이 오점 발견하는 거는 제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결국은 그것을 챗GPT가 이런 점에서 어떤 점 잘 해내고 그렇지 못한 점에서는 잘 못해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이걸 고쳐가자. 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영어를 이제 언어 교육을 하는 측면에서 이 AI의 이 정말 강력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정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챗GPT가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발표자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잘 교육 속에 활용을 해서 잘하는 언어 구사를 잘하는 사람을 만들거나 혹은 그걸 비판을 잘해서 그것에 우리 학습에 의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는 교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많은 지식을 한 번에 또 다 볼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순간 또 사라질지 모를 거예요. 강력한 계속 강화학습이 되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아이가 나올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의 지식을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것들 물론 AI는 유에서 유밖에 창조할 수 없고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발표 속에서 봤듯이 우리가 AI의 이 엄청난 능력과 함께 공존하면서 인간에게 유리한 인간을 더
뭔가 미래에 더 나은 인간으로 혹은 그 교육으로 만들어가는 것의 도구로서 매체로서 이거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시점을 봐야 되겠는데 이미 이제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서 활용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다른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두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엄마가 챗 GPT를 해본다고 하니까 딸이 엄마 하지 마. 잘못하면 가스라이팅 해서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자살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잘못된 사례를 그냥 듣고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면 결국은 나약한 사람은 결국은 자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고등학교 2학년짜리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서로 그 AI가 뭔가 말해주는 해결책,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글을 쓰기 위해서 먼저 생각을 정말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은 채로 정말 여러분 챗 GPT 쓰셔보셨겠지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고 싶어요. 그냥 집어넣고 답주라 이러고 싶습니다. 왜? 너무 바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 물론 질문을 잘 던져서 챗 GPT에게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생각하는 그 시간, 그 단계 그거를 인간이 점점 더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발표문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은 AI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런데 토론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 수업 하는 교실 속에서 모든 수업이 다시 리디자인 생각이 제가 수업을 해보면서 들었거든요. 결국은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매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전되면서 테크놀로지도 배워야 되지. 이 언어가 주는 이 또 엄청난 정보 이거에도 그것도 읽어봐야지. 그리고 그것을 학습 속에서 학생들에게 어느 단계에서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뭔가 그거를 해봐라 하고 하는 것을 그 단계를 적절하게 넣어줬을 때 이게 학습의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구사라는 측면에서 저 이제 영어 쪽을 하면서도 이런 표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겠다 하고 문장을 제가 만들고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배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 해주라 하고 딱 나와버리면요. 그 문장을 보고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보지 않고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읽고 외우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AI와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챗 GPT의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의 단계에서 봤을 때는 교사들의 고민거리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의 원천 그리고 그 카피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이야기하실 거지만 그것을 서로 밝히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 속으로 집어넣어서 책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받아줘야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주는 그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읽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중에서 요즘 한국어 정말 외국에서 핫하거든요.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챗 GPT를 활용해서 한국어 배워라 라고만 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근에 챗 GPT 나오면서 시험의 유형을 조금 바꿨대요. 구술로 마지막에 같이 학생들하고 1대1로 애들이 라이팅이나 숙제를 시키면 다 베껴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뭐 어떤 대학에서는 구술로 같이 시험을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이 훨씬 더 만족합니다. 그래서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앞으로 교실에서 더 많이 토론과 이런 과정으로 뭔가 학습 단계를 바꿔 나갔을 때 훨씬 더 다른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챗 GPT가 우리의 영역을 많이 뺏어가기는 할 것 같아요. 뭐 두렵기도 해요. 언어를 하는 사람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과생보다 문과생이 훨씬 더 두려워한다는 거 아시죠? 이과 하시는 분들요, 챗 GPT 나와서 같이 가이드라인 만들어보자 학교에서 이야기를 했더니요, 별거 아니야. 그거 어차피 좀 가다가 다른 식으로 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문과 쪽의 교수님들은 큰일이 나는 거죠. 왜? 그게 뭔가 정보를 주고 글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문과 쪽에 하는 것이, 그리고 언어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긴 해요. 챗 GPT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런 거 이제 AI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 점점 더 인간이 더 언어 구사력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나, 그런 더 못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어떤 차원에서 좀 더 강화학습을 시키고 어디에서 이 챗GPT를 도입을 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토론 잘하고 뭔가 집단지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GPT하고 경쟁자가 아니라 공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여러 부분 찾아봤어요. 요즘 너무 제가 작년 12월에 그거를 듣기 시작했고 2월 달에 수업에 넣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시작해보자 하고 3월 달에 시작을 했고 3월 달부터 지금 기말을 어제 봤으니까 한 3개월 시작해봤는데 편했어요. 왜? 두려웠지만 언어를 하면서 항상 관사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 표현은 어떤 단어로 넣을까, 단어도 뭐 어떨 때는 언어에 대한 용의를 이야기하셨는데 angry, upset, furious, mad 이런 단어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챗GPT 훨씬 더 잘해줬어요. 상황을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배우면서 결국은 교사들이 이런 걸 계속 찾아보고 교사들이 더 잘 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방향을 잘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발표문을 보면서 오늘 이제 많은 교사분들이 오셨으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은 토론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아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질문, 그래서 내 상황 목적에 맞는 질문, 또는 어쨌든 좋은 질문, 이걸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지금 개인의 지식이 강조되던 시대에서 공공의 지식으로 개인의 지식들이 많이 저장되면서 활용되다가 또다시 공공의 지식으로 너무 공공의 지식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힘들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의 지식과 공공의 지식이 연결고리가 잘 튼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멈추고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데, 그 멈춰야 될 때를 알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기술들, 그런 것이 또 뭐 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한번 입력을 해놓으면 멈추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김재봉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답변을 해주셔가지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김재봉 교수님 발표에 대한 그 토론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면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역시 챗 GPT라서 그러면 그걸 같이 듣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박분환 교수님 소속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박분환 교수님께서는 서경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죄송합니다.